할머니의 김장 레시피가 베트남 국빈 만찬에 올랐습니다. 광주 달동네 골목에 감사합니다, 할머니.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고마워요, 할머니. 들어섰습니다. 할머니의 김장 취재진들이 레시피가 카메라를 베트남 들고 국빈 만찬에 뛰어다니고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감사합니다, 우르르 할머니. 몰려 나왔어요. 고마워요, 정장을 할머니. 입은 중년 할머니의 남성이 김장 레시피가 차에서 베트남 내렸습니다. 국빈 만찬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낡은 노트 하나를 소중하게 들고 감사합니다,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낡은 고마워요, 앞치마를 할머니. 두른 채 할머니의 김장 김장 준비를 레시피가 하다가 베트남 국빈 배추를 만찬에 그만 올랐습니다.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70세 최순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 전 작은 친절이 어떻게 큰 기적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10년 전 그날도 김장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암으로 보내고 혼자 달동네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외동딸 미영이는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매달 3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딸 몰래 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았죠. 우리 미영이 결혼할 때 보태줘야지. 저는 매일 그렇게 중얼거리며 돈을 모았습니다. 제 유일한 낙은 김장이었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한테 배운 비법으로 매년 150포기씩 담갔습니다. 50포기는 팔아서 생활비로 쓰고 100포기는 동네 독거노인들과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할머니는 너무 착해서 손해보는 사람이야. 자기도 가난하면서 남 도와주려고 하니까.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누군가 제 김치를 먹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바로 행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애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수술하셔야 해요. 더 늦으면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3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300만 원. 저한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습니다. 딸한테 손 벌리기는 싫었어요. 미영이도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올해 김장을 200포기로 늘려서 수술비를 마련하자고요. 하지만 200포기를 혼자 담그기엔 제 몸이 버거웠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힘은 없고 어떡하지? 품앗이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고민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 건 2013년 11월 첫날이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광주 외곽의 작은 달동네예요.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골목은 좁고 가파릅니다. 동네에는 저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이 할머니는 78세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고 박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서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홍 할머니는 귀가 어두워서 큰 소리로 말해야 들으셨죠. 저는 매년 이 할머니들한테 김치를 나눠드렸어요. 할머니들은 제 김치로 겨울을 나셨습니다. 동네에는 말 많은 아줌마들도 있었어요. 김아줌마는 65세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셨는데 성격이 까칠하고 외국인들을 특히 싫어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청소 일을 하다가 외국인 노동자한테 자리를 빼앗겼다는 이유였어요. 박 아줌마는 63세로 말이 많았지만 마음은 약한 분이었어요. 김 아줌마가 뭐라고 하면 늘 따라했습니다. 통장 아저씨는 55세로 동네 반장을 맡고 있었는데 중립적이긴 했지만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해 들어서 우리 동네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젊은이들이었어요. 동네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 아줌마는 외국인들만 보면 눈을 부라렸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 밤에 술 먹고 시끄럽게 떠들어서 잠을 못 자겠어.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조용하고 성실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젊은이들이었어요. 하지만 편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한번 마음에 담아두면 좀처럼 바뀌질 않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곧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날 저는 시장에서 배추 200포기를 주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젊은 남자였습니다.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옷차림이 남루했어요. 옆에는 깨진 소주병과 핸드폰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 몇 명이 멀찌감치 서서 수군거렸어요. 또 외국인이 술 먹고 쓰러졌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놔둬. 알아서 일어날 거야. 저는 가까이 다가가 청년을 살펴봤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손에 쥔 핸드폰 화면에는 베트남어로 된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간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젊은이 괜찮아요? 청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서툰 한국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청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청년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일으켰어요.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잠깐 들어와요. 물 좀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청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을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뒤에서 김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할머니가 미쳤나 봐. 외국인 남자를 집에 데려가.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청년한테 물을 주고 얼굴을 씻게 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밥을 데워서 된장찌개와 김치를 함께 차려줬습니다. 청년은 밥을 먹다가 그만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너무 맛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많이 배고팠나 봐요. 청년이 밥을 다 먹고 나서 저한테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 이름 웬이에요. 베트남에서 왔어요. 웬씨라고 하는구나. 나는 최순덕이에요. 할머니, 저 어머니가 베트남에서 많이 아파요. 암 걸렸어요. 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비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한국 와서 돈 벌어요. 하지만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웬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웬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우리 남편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웬 씨 힘내요. 웬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천사예요. 그날 이후 웬은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가끔 베트남 과자를 사다 주기도 했어요. 저는 웬이 참 착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웬한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날도 웬이 찾아와서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요. 웬 씨도 일 많이 힘들죠? 괜찮아요. 일 열심히 하면 어머니 병원비 보낼 수 있어요. 저는 차를 한 잔 따라주며 웬을 보았습니다. 성실하고 효심 깊은 청년이었어요. 웬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집 김장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올해 200포기 담그는데 혼자서는 힘이 붙여서요. 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품삯은 못 드리지만 밥 주고 김치도 넉넉히 드릴게요. 할머니, 돈은 괜찮아요. 저 베트남에서 어머니랑 비슷한 것 많이 만들었어요. 꼭 도와드릴게요. 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제안이 그렇게 기쁜가 봐요. 그럼 토요일 아침 7시에 와요. 일찍 시작해야 해요. 네, 꼭 올게요. 할머니. 웬이 돌아간 후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착한 청년이 도와주면 김장이 훨씬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이 동네에 퍼지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아줌마가 제 집 문을 쿵쿵 두들겼어요. 최할머니, 문 열어요. 문을 열자 김아줌마가 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려요. 외국인이랑 김장한다며요? 응, 웬 씨가 도와주기로 했어. 할머니, 그게 말이 돼요? 외국인이 김장을 뭘 알겠어요? 김치에 이상한 냄새라도 배면 어떡해요? 웬 씨는 착한 애야. 손도 깨끗하고 성실해. 김아줌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순진해요. 외국인들 믿으면 안 돼요. 나중에 사기당해도 몰라요. 그때 박 아줌마도 찾아왔어요. 최할머니, 저도 김아줌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랑 김장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웬 씨는 어머니 병원비 벌려고 한국 온 효자예요. 그 친구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웬 씨랑 김장할 거예요. 김아줌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할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올해 할머니 김치 안 받을 거예요. 박 아줌마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외국인이랑 담근 김치는 못 먹겠어요. 두 사람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웬 씨는 잘못이 없어. 내가 끝까지 해야 해. 김장 3일 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 아줌마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김 아줌마가 동네 사람들한테 다 말했어요. 할머니가 외국인이랑 김장한다고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년 제 김치를 받아가시던 이 할머니, 박 할머니, 홍 할머니, 이분들은 모두 제 김치로 겨울을 나시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이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이 할머니는 문을 열지 않으셨어요. 안에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순덕아, 미안해. 올해는 내 김치 못 받아. 이 할머니 왜요? 제 김치가 뭐가 문제예요? 외국인이랑 담갔다며? 나 나이 먹어서 배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미안하지만 그냥 가.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할머니 웬 씨는 정말 착한 애예요. 손도 깨끗하고요.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할머니 댁, 홍 할머니 댁도 찾아갔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순덕아, 우리도 미안해. 하지만 외국인이랑 담근 김치는 못 먹겠어. 100포기를 나눠드릴 곳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 앞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다음 날 왔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덕 씨, 죄송한데 올해 김치 주문 취소할게요. 사장님, 왜요? 매년 50포기씩 사가셨잖아요. 손님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이랑 담근 김치는 안 사겠대요. 저도 장사해야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쉼포기를 팔 곳도 사라졌습니다. 200포기를 담그려고 했는데 100포기는 나눠줄 곳이 없고 쉼포기는 팔 곳이 없습니다. 150포기가 남는 거예요. 무릎 수술비 300만 원은 이제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왜 사람들은 웬 씨를 나쁘게만 볼까? 착한 아이인데. 그날 저녁 딸 미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무릎은 좀 어때요? 병원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봤어.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원은 갔지만 수술은 못 받는다는 걸 말하지 못했어요. 엄마, 제가 다음 달에 집에 갈게요. 오지 마. 너 바쁘잖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열심히 일해. 엄마, 건강 꼭 챙기시고요. 그래, 알았어. 너도 건강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더 힘든 건 웬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웬 씨한테 김장 취소하자고 말해야 하나? 그럼 웬 씨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김장 전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웬한테 취소하자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청년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래, 150포기가 남으면 남는 거지. 웬 씨한테 더 많이 주면 되잖아. 김장 당일 새벽 5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웬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일찍 와서 도와드릴게요. 웬의 얼굴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웬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기쁜 눈물이야. 웬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베트남식 젓갈과 향신료가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준비했어요. 베트남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제 어머니 비법이에요. 김치에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어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웬 씨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많이 안 좋아요, 할머니. 하지만 제가 할머니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기뻐하셨어요. 어머니도 할머니처럼 따뜻한 분이에요. 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할머니 같은 분이에요. 저는 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웬 씨 정말 효자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두 사람은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웬은 배추를 나르고 절이고 씻고 물기를 빼는 일까지 척척 해냈어요. 손이 빠르고 성실했습니다. 웬 씨 정말 잘하네요. 베트남에서 많이 해봤어요? 네, 할머니. 어머니가 아프기 전에 같이 많이 만들었어요. 아침 9시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김아줌마, 박아줌마, 통장 아저씨까지 멀찌감치 서서 구경했어요. 웬은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도 웬을 믿고 함께 김장을 했어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김치, 그리고 따끈한 밥. 웬 씨, 밥 먹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웬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나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웬 씨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힘내야 해요. 오후 3시쯤 드디어 양념을 버무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웬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제가 가져온 거
조금만 넣어봐도 돼요? 그래, 넣어봐. 웬이 베트남 젓갈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치 맛이 확 달라졌습니다. 감칠맛이 엄청났어요. 어머, 이게 무슨 맛이야? 정말 대단한데? 할머니, 이거 우리 어머니 비법이에요. 베트남 사람들 많이 써요. 저는 웬을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 웬 씨, 정말 고마워요. 멀리서 구경하던 박 아줌마가 몰래 김치를 맛봤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박 아줌마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하지만 김 아줌마가 노려보자 박 아줌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 7시 드디어 200포기 김장이 끝났습니다. 웬은 땀을 뻘뻘 흘리며 웃었어요. 할머니, 다 끝났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비록 팔 곳은 없었지만 웬과 함께 이룬 일이라 뿌듯했어요. 웬 씨 정말 고생했어요. 웬 씨 덕분에 김장 끝냈어요. 저는 김치 10포기를 웬한테 건넸습니다. 웬 씨, 이거 가져가요. 베트남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요. 할머니,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웬 씨 덕분이에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더 건넸습니다. 이건 웬 씨 어머니한테 보내는 거예요. 우리 김치 드시고 건강해지시라고요. 웬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웬이 눈물을 닦고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사실은 저 다음 주에 베트남 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일 그만둬요? 어머니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저는 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어서 가야죠. 왜 오늘까지 여기 있었어요? 할머니, 약속했잖아요. 김장 도와드리겠다고요. 저 약속 꼭 지키는 사람이에요. 저는 웬을 꼭 안아줬어요. 우리 웬 씨 정말 착한 아들이네.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웬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 한 달 월급이에요.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안 돼요. 할머니 무릎 수술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웬 씨는 어머니 병원비 보내야 하잖아요. 할머니, 제발 받아주세요. 할머니 덕분에 저 한국에서 사람 대접 받았어요. 할머니가 제 한국 어머니예요.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웬한테 음식을 가득 싸줬어요. 웬 씨, 베트남 가서도 잘 먹고 건강해요. 할머니, 저 꼭 다시 올게요. 할머니한테 은혜 갚으러 꼭 올게요. 아니에요. 웬 씨는 어머니 옆에서 효도하면 돼요. 그게 최고예요. 웬이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도 우리 웬 씨 사랑해요. 웬이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웬이 떠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150포기나 남은 김치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무릎은 아프고 김치는 팔 곳도 나눠줄 곳도 없고 이걸 다 어떡하지?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아줌마였어요.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저 어제 몰래 김치 맛봤어요. 네,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 평생 먹어본 김치 중에 최고였어요. 박 아줌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한테 파실 수 있으세요? 10포기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 아줌마 어제는 절대 안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제 웬씨 보니까 정말 착한 청년이더라고요. 그리고 김치 맛이 진짜 기가 막혀요. 박 아줌마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제발 좀 팔아주세요. 돈은 넉넉히 드릴게요. 저는 박 아줌마한테 김치 10포기를 팔았습니다. 1시간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는데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순덕아, 미안해. 이 할머니,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 내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생각하니까. 이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박 할머니한테 들었어. 웬이라는 친구가 어머니 병원비 벌려고 한국 왔다며? 약속 지키려고 김장 도와줬다며? 네, 이 할머니. 나도 아들이 있잖아. 만약 우리 아들이 외국에서 그런 대접받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내가 웬 씨한테 너무 미안해. 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순덕아, 내가 옳았어.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지. 피부색이 중요한 게 아니야. 김치 좀 받을 수 있을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할머니, 당연하죠. 드릴게요. 그날 오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시장 반찬가게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떡 씨, 김치 100포기만 더 만들 수 있어요? 네. 사장님, 어제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난리가 났어요. 박 할머니가 우리 가게 와서 김치 맛 보여줬는데 손님들이 미쳤어요. 이게 무슨 맛이냐고. 사장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베트남 비법이 들어갔다며? 감칠맛이 장난 아니래요. 빨리 100포기만 더 만들어주세요. 저는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웬씨 덕분이에요. 저녁 때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말을 꺼내지 못하고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말했어요. 김 아줌마, 들어오세요. 김 아줌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들어와요. 김 아줌마가 방에 들어와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 좁은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김 아줌마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김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외롭고 힘들어서 그랬어요. 일자리 잃고 혼자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해야 살 수 있었어요. 김 아줌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어제 웬씨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더라고요. 어머니 병원비 벌려고 한국 왔다는데 나는 뭐 했나 싶어서 저는 김치 1포기를 가져왔습니다. 김 아줌마, 이거 드세요. 웬씨가 마음 담아서 만든 거예요. 김 아줌마는 김치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웬이 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1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웬의 한 달 월급 전부였습니다. 쪽지도 하나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 돈으로 무릎 수술 꼭 받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건강하셔야 해요. 사랑하는 웬 올림. 저는 쪽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쓸 수 없었어요. 웬의 어머니가 더 급하셨거든요. 다음 날 저는 국제송금으로 웬의 어머니한테 그 돈을 보냈습니다. 웬씨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시간이 흘러 2014년, 2015년, 2016년. 웬한테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가끔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할머니 이야기 하셨어요. 할머니, 저 대학교 복학했어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할머니, 외교관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2017년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웬이 걱정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웬도 바쁠 거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 사이 저는 작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웬과 함께 만든 김치가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2014년에는 300포기, 2015년에는 500포기를 담갔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는 물론이고 광주 시내 식당들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최할머니 김치 있어요? 웬씨 비법이 들어간 그 김치요? 사람들은 제 김치를 웬씨 김치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웬이 남긴 선물이었거든요. 김치를 팔아서 번 돈으로 저는 2015년에 드디어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무릎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딸 미영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수술 후 간호를 해줬어요. 엄마,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김치 팔아서 모았지.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미영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미영한테 웬 이야기를 해줬어요. 10년 전 김장 이야기를요.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웬 씨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응,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지만 웬한테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코로나가 왔어요. 세상이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장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이 담가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도 김치를 나눠줬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베트남 청년들이 감사 인사를 할 때마다 웬이 생각났습니다. 웬 씨 잘 지내고 있겠지? 꿈 이뤘을까? 2021년, 2022년, 2023년. 어느새 저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웬과 헤어진 지 10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해 가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최순덕 할머니시죠? 네, 맞습니다. 광주시에서 민간외교 공로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무슨 상이요? 베트남 대사관에서 추천하셨어요. 10년 전에 베트남 노동자를 도와주셨다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웬씨 소식 아세요? 자세한 건 시상식 때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청으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웬씨가 절 추천했다고? 그날 저녁 딸 미영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상을 받는데. 엄마, 무슨 상이요? 민간외교 공로상이래. 베트남 대사관에서 추천했대. 엄마, 혹시 웬씨가?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미영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내려갈게요. 꼭 가야 돼요. 동네에도 소식이 퍼졌습니다. 김아줌마, 박아줌마, 이 할머니 모두 찾아왔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할머니가 상 받으신대요? 10년 전에 할머니가 옳았어요. 통장 아저씨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최할머니, 우리 동네 자랑이세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기쁘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웬 씨를 만날 수 있을까? 10년 만에? 시상식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상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입어보지 않은 한복을 꺼냈어요. 시어머니 제사 때 입던 한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딸 미영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그래, 너무 늙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말 품이 있으세요. 미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웬씨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글쎄,
잘 지냈냐고 물어봐야지. 꿈 이뤘냐고. 광주시청에 도착했습니다. 큰 홀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취재진도 여러 명 와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되어 손이 떨렸어요. 시청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VIP 좌석입니다. VIP요? 제가요? 네, 오늘 주인공이시잖아요. 저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영이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오전 10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광주시장님이 나와서 인사말을 하셨어요. 오늘은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10년 전 작은 친절이 국제우정으로 이어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민간외교 공로상을 받으실 분은 최순덕 할머니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순덕 할머니께서는 10년 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심했던 시기에 베트남 청년을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사회자는 계속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그 청년과 함께 김장을 하셨습니다. 김치를 나눠주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웬입니다. 웬 청년은 베트남으로 돌아간 후 외교관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사회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마침내 베트남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로 부임하셨습니다. 홀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웬 씨가 대사가 됐다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웬 대사님께서 이 자리에 직접 오셨습니다. 웬 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낡은 김치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웬이었어요. 10년이 지나 어른이 된 웬. 웬 씨. 웬 대사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웬 대사가 단상으로 걸어왔어요. 저도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웬 대사가 저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10년 만이에요. 저도 웬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웬 씨. 정말 웬 씨 맞지? 네, 할머니. 저예요.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웬만 보였어요. 웬 씨, 정말 대사가 됐어요? 네, 할머니. 할머니 덕분이에요. 웬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웬 대사가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낡고 오래된 김치통이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10년 전 할머니가 주신 김치예요. 네. 웬 대사가 김치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말 김치가 들어 있었어요. 냉동 보관한 김치였습니다. 저는 이 김치를 10년간 냉동 보관했어요. 베트남으로 가져가서요. 웬 대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드신 음식이 바로 이 김치였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는 김치를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웬 대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웬아, 이 김치를 만든 한국 할머니는 천사다. 너도 저런 사람이 되어라.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되어라. 홀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 후 어머니는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웬 대사는 김치통을 꼭 안았습니다. 저는 이 김치통을 보물처럼 간직했어요.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최순덕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자고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웬 대사가 김치통을 조심스럽게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시 돌려드릴게요. 10년 만에요. 웬 대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홀 안에 수백 명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10년 전 저는 한국에서 막노동을 하는 24살 청년이었습니다. 웬 대사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베트남에서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고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고 저는 한국이 싫었습니다. 웬 대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최순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길에 쓰러진 저를 집으로 데려가 밥을 주셨어요. 김장 품앗이에 초대해 주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반대했지만 할머니는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홀 안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장이 끝난 후 할머니는 제게 김치 10포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한 포기는 제 어머니한테 보내라고 하셨죠. 웬 대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할머니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한 달 월급 전부인 150만 원이었어요. 저는 할머니 무릎 수술비로 쓰시라고 드렸습니다. 웬 대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돈을 쓰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제 어머니한테 송금하셨어요. 국제 송금으로요. 웬 대사가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10년 동안 연락 안 한 이유를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한테 너무 죄송해서였어요. 제가 드린 돈을 어머니한테 보내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데 웬 대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한테 약속했어요. 할머니한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때까지는 연락하지 말자고요. 홀 안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외교관 시험에 합격하고 여러 나라에서 근무했어요. 웬 대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 주재대사가 되었어요. 제 첫 번째 임무는 최순덕 할머니를 찾는 거였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웬 대사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찾아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뭔데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웬 대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할머니가 10년 동안 모은 저금통 내역이에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웬 대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할머니는 딸 미영 씨한테 받은 생활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간 모으셨어요. 총 3,600만 원입니다. 미영이 옆에서 놀라서 소리쳤어요. 엄마, 그 돈을. 웬 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돈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웬 대사가 쪽지를 읽었습니다. 우리 미영이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모은 돈.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웬 대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평생 자신을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한테 받은 돈은 모두 저금하고 무릎 수술비는 김치 팔아서 모으고 제가 드린 돈은 제 어머니한테 보내시고 웬 대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천사예요.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웬 대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뭐요? 서울 최고의 정형외과 교수님께 부탁드렸어요. 할머니 무릎 재수술 받으세요. 10년 전에 받은 수술이 완벽하지 않았대요.
웬 씨,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웬 대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베트남 대사관 공식 김치 납품 계약서예요. 매년 500포기씩 10년 계약입니다.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김치를 베트남 대사관 직원들이 먹고 일부는 베트남 정부 고위층한테 선물할 거예요. 웬 대사가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김치가 한-배 우정의 상징이 될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웬을 꼭 안았어요. 웬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시상식이 끝난 후 웬 대사는 저와 미영을 대사관 공간으로 초대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저희를 데려갔어요. 저는 평생 처음 타보는 고급차였습니다. 공간에 도착하니 웬 대사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쁜 부인과 귀여운 딸이었습니다. 할머니, 제 아내 린이에요. 그리고 딸 순득이에요. 순득이요? 네, 할머니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베트남 발음으로 순득이라고 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아이가 서툰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어머나, 우리 순득이. 정말 예쁘네. 웬 대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순득이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매일 들려줬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요. 저는 순득이를 꼭 안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웬 대사는 10년간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베트남으로 돌아간 후 어머니는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웬 대사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마른 몸의 중년 여성이 김치를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이게 어머니가 할머니 김치 드시는 마지막 사진이에요. 저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웬 씨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네, 할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할머니 김치 드시면서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셨거든요. 웬 대사가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예요. 할머니한테 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웬 대사가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을 읽어줬어요. 사랑하는 한국의 순떡 언니에게. 저는 웬의 어머니 레이입니다. 언니를 직접 뵙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언니께서 제 아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웬 대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덕분에 제 아들은 절망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언니의 김치를 먹으며 저는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언니는 제 마음속 친언니입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꼭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웬의 어머니의 올림. 편지를 다 듣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웬 씨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착한 아들을 키우셔서. 웬 대사도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그리고 또 하나 비밀이 있어요. 뭔데요? 웬 대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 10년 동안 연락은 안 했지만 할머니를 지켜봤어요. 네. 웬 대사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제가 김장하는 사진, 동네 할머니들한테 김치 나눠주는 사진, 무릎 수술 받는 사진. 이게 다 뭐예요? 제 친구들이 찍어준 거예요. 베트남 노동자 친구들한테 부탁했어요. 할머니 건강하신지 확인해 달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무릎 수술하신 거 알았어요. 제가 드린 돈을 안 쓰시고 김치 팔아서 수술비 모으신 거 알았어요. 웬 대사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걱정되어서요.
저는 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웬 씨, 정말 착한 아들이네. 웬 대사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니, 제가 외교관 시험 공부할 때요. 매일 아침 할머니 생각했어요. 왜요? 할머니가 김장하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웬 대사가 말했습니다. 김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여럿이 모여서 정성껏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사람 사는 거지. 저는 그 말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말씀이 제 인생 좌우명이 되었어요. 외교도 마찬가지예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만드는 거예요. 웬 대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좋은 외교관이 될 수 있었어요. 미영이 옆에서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웬 대사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날 저녁, 웬 대사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웬 대사 부인이 준비한 베트남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으세요? 응, 정말 맛있네. 식사 중에 웬 대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제가 할머니 댁에 갈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웬 대사가 신비롭게 웃었습니다. 내일 알려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웬 대사가 우리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고급 승용차 10대가 줄지어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나왔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대통령이라도 오시나? 웬 대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따라 정장 입은 사람들 20명쯤이 내렸어요.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웬 대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웬 씨,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베트남 대사관 직원들이에요. 그리고 한국 정부 관계자분들도 오셨어요. 웬 대사 뒤에서 광주시장님이 나타났습니다. 최순덕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시장님까지. 무슨 일이세요? 웬 대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할머니, 어제 말씀드린 깜짝 선물이에요. 웬 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 정부와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어요. 바로 이 동네에 한마이너스배 김장 나눔 센터를 설립합니다. 네, 김장 센터요?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웬 대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매년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함께 김장을 담글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료로 나눠줄 거예요. 광주시장님이 거들었습니다. 건물은 시에서 지원하고 운영비는 베트남 대사관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센터장은 최순덕 할머니께서 맡아주셔야 해요. 저요? 제가 센터장을요? 웬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할머니가 10년 전에 시작하신 일이잖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웬 씨, 이게 다 꿈 같아요. 그때 김 아줌마가 앞으로 나왔어요. 대사님,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웬 대사가 김 아줌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김 아줌마님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죠. 박 아줌마, 이 할머니도 앞으로 나왔어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저도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웬 대사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웬 대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건 개인적인 선물이에요.
또 뭐예요? 할머니 댁 바로 옆 빈집 아시죠? 제가 매입했어요. 네.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할머니께 드릴 거예요. 1층은 김치 작업장, 2층은 할머니 거주 공간으로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웬 씨, 이건 너무 과한데. 웬 대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10년 전에 할머니가 주신 따뜻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웬 대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제가 할머니 모실 차례예요. 저는 웬을 꼭 안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울고 있었어요. 그때 통장 아저씨가 나섰습니다. 대사님, 우리 동네도 변해야겠어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더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웬 대사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민간 외교예요. 한 달 후 11월 중순이었습니다. 한마이너스배 김장 나눔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새로 지은 건물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1층은 넓은 김장 작업장, 2층은 제 새집이었어요. 개소식 날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베트남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베트남 노동자 50명도 왔습니다. 웬 대사가 개회사를 했어요.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10년 전 한 할머니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웬 대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최순덕 할머니는 10년 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웬 대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오늘 이 센터는 단순히 김치를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곳입니다. 국적과 피부색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예요. 특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웬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웬 씨를 만나면서 배웠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저는 동네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우리 모두 처음엔 편견이 있었어요. 외국인이라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무시했어요. 김 아줌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요. 저는 베트남 노동자들을 바라봤어요. 여기 계신 베트남 친구들, 멀리 고향 떠나서 힘들죠? 우리가 가족이 되어줄게요. 베트남 청년 하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드디어 첫 김장이 시작되었어요. 한국 할머니들과 베트남 청년들이 함께 배추를 나르고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서로 말도 잘 안 통하고요. 하지만 김장을 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양념을 골고루 펴발라. 한국 할머니가 베트남 청년한테 가르쳐 줬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베트남 청년이 서툰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나요. 베트남에서 엄마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베트남 청년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가 청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 엄마 보고 싶겠다. 우리가 내 한국 엄마 되어줄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커다란 테이블에 한국 음식과 베트남 음식이 가득 차려졌어요. 웬 대사 부인이 직접 준비한 베트남 쌀국수, 반새우, 짜조, 저와 동네 할머니들이 준비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모두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김 아줌마가 베트남 청년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얘야, 고향 음식 먹으니까 좋지? 네, 아줌마. 정말 감사해요. 김 아줌마가 청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아줌마가 전에 너희들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청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줌마. 괜찮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김 아줌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무렵 500포기 김장이 끝났어요. 모두 땀을 뻘뻘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웬 대사가 발표했습니다. 이 김치는 광주 시내 독거노인 200가구, 다문화 가정 100가구, 그리고 어려운 베트남 노동자 200명한테 전달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10년 전 웬과 함께한 김장이 이렇게 큰 물결이 되었다는 거리요.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왔습니다. 한마이너스배 김장 나눔센터는 매주 김장 행사를 열었어요.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함께 모여서 김장을 담그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베트남 노동자들이 골목을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 많이 힘들었죠? 베트남 청년들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12월 20일 웬 대사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행사 하나 하면 어떨까요? 무슨 행사요? 한마이너스배 크리스마스 파티요.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준비해봐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센터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들, 베트남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 식구들, 동네 아이들.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웬 대사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문이 열리고 베트남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합창단이에요.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베트남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노래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오래된 가요였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별은 가슴의 못.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웬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래가 끝나고 웬 대사가 저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할머니, 무대로 올라오세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라갔어요. 웬 대사가 큰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건 베트남 국민들이 보낸 선물이에요. 네, 베트남 국민들이요? 웬 대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수천 통 들어 있었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SNS에 올렸죠. 그랬더니 베트남 사람들이 감동해서 할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웬 대사가 편지 하나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존경하는 순떡 할머니,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 사는 주부입니다. 제 남편도 10년 전 한국에서 일했어요. 할머니 같은 분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감사합니다. 베트남을 사랑해 주셔서. 웬 대사가 또 다른 편지를 읽었어요. 할머니, 저는 베트남 대학생입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한국이 좋아졌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꼭 할머니를 만나러 갈게요. 편지마다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들을 하나씩 만져봤어요. 이럴 수가. 베트남 사람들이 저한테. 웬 대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할머니가 뿌린 씨앗이에요. 10년 전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요. 크리스마스 파티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웬 대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말을 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웬 대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이 할머니는 저한테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질문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왜 한국에 왔니? 돈은 얼마나 버니? 같은 질문이요. 웬 대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물으셨어요. 밥 먹었니? 많이 힘들지? 괜찮아? 그것만 물으셨어요. 웬 대사가 관객들을 돌아봤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할머니. 그게 바로 위대한 거예요. 웬 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질문해요. 넌 어디서 왔니? 뭐 하는 사람이니? 돈은 얼마나 버니? 그런 질문들이 사람을 차별하게 만들어요. 웬 대사가 관객들한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너 괜찮니? 밥 먹었니? 힘들지 않니? 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관객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피부색이나 국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마음을 봐주세요. 그 사람의 진심을 봐주세요. 웬 대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10년 전 이 할머니는 제 마음을 봐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어요. 웬 대사가 모든 사람들한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최순덕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피부색과 국적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으로 만납시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대에 서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함께 박수를 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10년 전 그 김장이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일이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웬 대사 가족과 저, 그리고 딸 미영. 우리는 새집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작은 순득이가 제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 맞죠? 그럼 우리 다 가족이지. 웬 대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임기 3년 동안 한국에 있어요. 자주 뵐 수 있어요. 그래, 자주 와. 우리 같이 김장도 하고. 그날 밤 저는 새집 2층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동네 골목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국 집들과 베트남 노동자들이 사는 집들이 나란히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편견과 차별이 가득했던 이 동네가 이제는 따뜻한 마음이 흐르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웬 씨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제가 10년 전에 한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10년 전 저는 그냥 김장을 함께할 사람이 필요해서 웬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큰일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길에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고 외로운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꿉니다. 10년 전 저는 웬한테 김치 10포기를 줬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수천 명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한테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피부색이나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따뜻한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